자, 합정하시고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마스테는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당신 속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당신 속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제 내가 종교가 뭐냐고 아까 물었죠, 그렇죠? 종교가 뭐냐고 물었는데, 종교가 뭐냐는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종교는 이게 아까 개냐 이렇게 묻는다 그랬더니 종교가 뭐야 묻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렇게 많이 대답해. 인도 갔는데 종교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난 종교 없는데, 그러니까 개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들은 나를 갖다 무시하려고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야, 사람이라면 나 땅이 뭐라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 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교가 있어야 돼. 그 종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와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해 주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덕과 윤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덕을 잘 지키죠. 학교 다닐 때 바른 생활 배웠어요? 슬기로운 생활 배웠어요? 도덕 배웠어요? 슬기로운 생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도덕을 배웠어요. 도덕.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는 뭐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헷갈리죠? 정의가 안 내려. 이제 뭐든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의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럼 명상이 뭐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나 명확하게 명상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정의를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상이란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따라해 보세요.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명상을 하면 눈 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명상은 한 대상의 의식이 집중해서, 의식으로 한 대상에 집중해서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밥 먹을 때 모든 의식이 밥 먹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지 않고 그 오로지 먹는 데 집중하고 밥을 먹으면 그건 뭐예요? 그렇지. 내가 온 신경을 다 발에 집중해서 걷는 데 집중해서 걸으면은 걷는 명상, 앞에 거는 밥 먹는 명상. 내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그림에다가 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투과시켜서 그림을 그리면서 모두 몰입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명상. 음악을 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온 마음을 그 의식의 리듬의 음률에 집중해서 하면은 음악 명상. 됐어요? 확인하게. 그래서 그게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그죠? 반복해서 하다가 나중에 반복만 해가 되겠어, 이게. 그죠? 몸과 의식과 몸의 움직임이 음률을 따라서 손가락이 움직여져야 음악이 되는 거잖아. 피아니스트, 첼로리스트, 모든 것들이. 그럼 모든 것들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명상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쉽지? 이렇게 내가 36년 노하우로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6개월 동안 요가는 책 봐서 깜짝 놀랐죠? 거기서 옛날 이야기라서 기본만 가르쳐요. 만약에 제목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6개월이 짧아요. 근데 이제 막상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아사나, 좀 전에 했던 체위법 있죠? 이것만 다 배우면 요가 선생님으로 2급 요가 지도자 과정으로 입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뭐라고요? 요가 아사나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내가 이해해야 다른 사람들 가르칠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줄 알아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가르칠 것 아이가? 자기도 못하면서 그걸 이렇게 해요 하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제가 사실은 1년 동안 아사나를 완벽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좀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명상도 가르쳐주고 호흡도 가르쳐줄 건데 정의가 서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계속 어디 가고 자꾸 뭐라고요? 가보자 들고 앉아 눈 감고 있는 게 이게 명상이라고 설명할 거잖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잘 못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되지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케이. 인지되겠죠? 인지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겁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내용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배우냐면 정의를 배울 거예요. 내가 모든 과목에서 지금 오늘도 만들어놨는 파일도 정의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저랑 같이 저한테 매일 이렇게 와서 4시간씩 수업을 들으면은 한 12년 들어야 돼요. 근데 36년 공부했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막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내가 수업을 들으라 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집에 갔잖아요. 앞에 교수 선생님이거든. 내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못 해요. 한 번 들어가 이걸 다 알 것 같으면 천재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복습 하나 나왔다. 빙고. 또. 복습 나와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그게 복습이잖아. 반복이 복습이잖아. 봐봐, 이거. 지금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였죠? 아니, 선생님 이름이? 아, 민지쌤. 지도자 과정을 시작하면 제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칭언합니다. 민지쌤, 오케이?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는 선생님을 불러주는데, 누군가가 선생님으로 불러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선생님 행동을 해야 선생님이라고 그럴 거잖아요. 민지 선생님, 어디이시에요? 어디이시에요? 이민지예요? 아빠한테 안 물어봐요. 저는 전주이시, 보령대구파 18대 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어디이신지 아빠한테 알아올 수 있도록 해요. 우리 딸한테도 물어. 네 어디이신 줄 알아? 이러면 우리 딸이 맨날 나한테 국살이 내가 맨날 얘 가르쳐주거든. 전주이시 보령대구파 18대 손이라고. 우리 딸은 우리 아들도 당연히 외우고. 민지 쌤이 30몇 살이라고 했죠? 28. 28.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딱 중간 나이네요. 아들은 저는 31살, 딸은 25살. 진짜요? 25살 몇 살 차이 난다고?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딸은 지금 성균관대 다녀요. 아니고, 세종대 다니다 때려치우고 성균관대 갔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데는 한예종이었는데, 제주가 좋아요. 나는 뭐 인서울도 왔는데, 그 친구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딸 이름이 다민인데, 내가 지었어요. 다민인데, 이다민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소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딸, 인생은 길다고, 네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 억수로 인생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 그리고 네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으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가 필요하다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네가 안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 돈을 벌고 먹고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산다면 슬프지 않겠나. 네 꿈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봐. 꿈을 만들어봐. 이랬더만은 그 꿈을 만들어주면 아빠는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했더만은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이야기했어. 근데 아들은 꿈을 안 만들어 오는데 딸은 좀 똑똑한가 봐. 아들보다는. 딸 봐보라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아빠 나 보컬 학원 갈래 이러는 거라. 그래서 그래? 얼만데? 그러니까 70만 원이래 한 달에. 그래서 뭐 보내줄게. 그때 내가 이제 학원이 잘 되고 했었기 때문에 보내줄게. 뭐 그 정도는 우리 딸 보내줄래. 우리 딸이 이화 리틀 캠퍼스 영어 유치원 다녔거든.
그 시대 때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시대 때 울산에서 최고 비싼 유치원 늘 다녔어요. 유치원을 리라 유치원 안에 이완이틀 캠퍼스라고 그 있었는데 영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 아들 다 영어를 제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둘 다 잘해. 그래서 내가 요즘도 계속 살려 영어는 계속 안 쓰면 까먹으니까 해 그랬더만 아빠 나 지금 영어 별로 듣는데 그래서 1등이야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자랑하는 거겠죠. 그렇지 은근슬쩍 그러더만 고등학교 이제 보컬학원 보내주랬어요. 내가 그럼 뭐 꿈을 위해서 저 반에서 1, 2, 3등 안에 들었거든요. 전교에서 뭐 2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너 반에서 이 5등 안에서 밀려나지 않기. 그러면은 보컬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밀려나면은 혹시 네가 그거 하다가 네 꿈을 쫓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공부는 꼭 풀려한 거니까 그거는 하되 하면은 내가 콜 시켜줄게. 이렇게 시켜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쯤 내가 동평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동평이 아니고 유곡 중학교 나왔거든. 내가 유곡 프로지오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그 옆에 갔다가 중학교도 그 옆에 갔었거든. 그래서 하더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좀 돼가지고 용돈을 좀 주래. 그래서 용돈을 줬더만은 서울 간다고. 혼자 갈 수 있어? 갈 수 있지. 뭐 이모도 있고 하는데 보고 갔다 와. 했더니 친구랑 같이 간다길래 줬더만은 갔다가 왔어. 그러더만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합격증을 들고 와서 어디에 한림예고 합격증을 들고 왔어요. 서울 학교 간대. 뭐 그래 나 아빠는 외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가 뭐 그걸 갖다 네 꿈을 위해서 간다 그러면은 콜 해서 오빠가 이제 서울에 군대 제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는 이제 덮밥집에서 요리하고 우리 아들은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래서 니 그러면은 꿈이 요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올 때 경리학과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학교 복학 안 하고 지금까지 해서 지금 피자집하고 김치찜집 옛날에는 마라탕 했었는데 공유주방 해가지고 우리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 손자도 있어요. 손자 2살 아들 손자고 이제 또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딸이라 그러네. 손녀도 생길 계획이 8월 달에. 그럼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쯤 결혼을 시킬까 합니다. 결혼식을 올릴까 합니다. 애기 둘이 놓고 파주에 살아요. 그래서 지 사업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싶다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뭐 네 능력껏 네가 할 수 있는 능력껏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또 그게 그런 쪽에 어떤 지금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벌면서 지가 이제 꿈꾸는 것들을 꾸어야 되고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여자니까 좀 좋잖아. 자기 꿈을 이렇게 자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늘 남편에게 일단 기본으로 뭐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오케이? 그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서로서로 존중. 남편이 나이가 본인부터 많아요? 오케이. 말 높여요? 말 높여요? 말은 까요? 그러지 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높이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오빠도 마찬가지. 오빠지만 말을 높이면 남들이 봤을 때도 부부라도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싸울 때 되면 반말로 하면 싸울 때 되면 뭐 나오겠어요? 그렇지, 욕 나오겠지. 말을 높이다가 나중에 뭐라고 말 까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 무슨 말로 싸우겠어요? 반말로 싸우지. 오케이? 그래서 오빠한테 말 높여. 남편한테. 오빠 하잖아. 오빠잖아. 그래서 뭐 내가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집에 가서 오늘 남편분이랑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뭐 나도 존중받았으면 좋겠지. 그래서 왜 말을 높이냐면은 나도 존중받고 싶어서 말을 높이는 거예요 하고 말을 높여봐요. 아빠한테 말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딸도 아빠한테 말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딸바보라서 우리 딸은 못 고쳤는데 아들은 높임말 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아주 표현하면은. 그래서 뭐 우리 딸도 말을 그냥 넣는 건 아니지만 아빠
뭐 좀 해줄래요? 뭐 이 정도지. 이게 반 높이면 반 하게 되게 내가 좀 뭐라 그러지 한 번씩. 그래서 내가 지가 이제 알아듣고 이게 이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이제 봐요. 이렇게 남편 열심히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뭐라고요? 나는 애기 어린이집에 올려놓고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맙죠. 이렇게 그거 잊지 말고 늘 서로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존중하는 삶. 그리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은? 원래 장사한다고 울산 올라왔다. 아. 좋게 옮기고 이제 탁. 아, 어디 족탁? 근데 자동차? 얼마 전에 끝나가지고 어.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중설인가? 어. 시작하고.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뭐 남편도 지금 당장 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기도 무중값도 벌어야 되고 와이프도 있고 하니까 뭐라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 꿈을 응원해주고 오늘부터 내가 오늘 수업의 주제는 오늘부로 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뭘 만드는 거라고요? 예, 꿈, 드림. 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을 만드는 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꿈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냐면은, 이제 오늘 내 주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늘 내가 주제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해주고, 아까 남았을 때가 뭐냐면은 당신 속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았을 때 하면 저 사람 교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딸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년대 다니면서 지금 그 연극연예과, 연예인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4학년이에요. 한 학기시고 제가 이제 학비를 못 대줘가지고 요즘 뭐 한국이 어려워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녀요. 멋있는 게 아니고 지 꿈을 위해서 아빠는 그동안 지 가게 복학하면 70만 원씩 돈이 얼마야? 학비보다 대학교 학비보다 더 많이 들었지. 대줬는데 지금은 뭐라고? 아빠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를 다니고 싶대. 뭐 아빠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뭐 할 건데 뭐 특별한 거 없으면은 네 지금 일을 하는 쪽에 업 쪽으로 일을 하면 되지 돈 벌고. 근데 지금 학교 다니고 싶대. 그러면은 아빠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네 능력껏 다녀. 그러니까 그래요라고 지가 알바 해가지고 오마카세 집이지. 이렇게 38만 원짜리인가? 고깃집에 저녁에 알바하고 편의점인가 또 한 개, 두 개 알바하더라고. 커피숍인가 카페하고. 그래서 두 개 알바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학비도 되고 렌즈 삽입술 600만 원인가 700만 원까지 한다 그랬는데 내가 뭘 날씨 시켜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형편이 안 풀렸어. 근데 선생님이 닮으셨어요. 혹시 예쁠 것 같아요. 190, 169? 170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리고 하체 길고 나 닮아서 다행히도 손톱은 나 안 닮아서 손톱 나 겁나 이쁜데 손톱은 저 엄마 닮아서 짜리몽땅해. 나머지는 다 내 닮았어. 성격도 유전자도 나 닮고. 딸들은 아빠 닮아. 그래서 근데 딸들이 못생기면 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죠. 야 아빠 닮아서 잘 살겠다. 아빠 닮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로라. 엄마 닮아야지. 이쁜 엄마를 닮아야 이쁘지. 근데 나도 그렇게 못생긴 셈이 아니라가지고 우리 딸이 이뻐. 당이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이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딸이 이제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됐지만 사회일원으로 살지 않지만 공부하는 시기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을 뭐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아빠가 돈도 못 대주고 그러면은 자기 보통 사람 많이 대학 갔는데 아빠가 학비를 못 대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포자기 하겠죠? 그 쥐가 지금 벌어갖고 학교 다니잖아. 한 학년 휴학했다가 원래 졸업해야 되나 이제 25이면은 한 학년 휴학했다고 지금 학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드림, 꿈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꿈이 뭐예요? 지금은 빨리 이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때 꾸었던 꿈은 뭐예요? 원래 승무원 되고 싶어가지고. 스튜디오스. 그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꿈이 뭘까요? 꿈이 끝나는 거잖아요. 스튜디오 돼버리면은. 그 말고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못 됐으니까 계속 스튜디오스가 꿈이에요?
그 미모에, 그 얼굴에 그 키가 안 됐으면은 그런 꿈을 꿨겠어요? 안 꿨겠어요? 아하, 엄마한테 감사하고. 그 꿈은 엄마가 이렇게 이쁘게 낳아줘서 꾸는 꿈.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그죠? 엄마, 아빠의 유전자의 좋은 점들을 타고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케이요. 민지님도 민지? 맞죠? 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머릿속에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드림. 이제 오늘 목표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오면은 수업 시간에 내가 뭘 물어볼 거라고요? 꿈을 정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꿈은 요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 됐잖아요. 그걸로 끝을 내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의 내 꿈을 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라 그러는데, 그는 뭐라고요? 전술. 전쟁을 하려면 전략이 있잖아요. 내가 북한을 갖다가 말하고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하려면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의 내진 체인지, 정권을 신정정키를 갖다 민주주의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폭격을 먼저 할 것인가? 지상군이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런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꿈이 있으면은 거기에 전략이 있으면은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자격증 따는 거는 뭐라고요? 전술이에요, 전술. 내가 요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사는 게 뭐라고요? 전략이죠. 근데 어떤 요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목표. 요가 자격증 따면 목표. 자격증 따가지고 저 주민자치센터 수업하러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좀 엄청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나이 먹은 센터 차리는. 그렇지. 그래요. 센터. 이렇게 하나 가지는 게, 목표죠. 저는 이 센터를 이렇게 가지는 게, 요 100평은 내 건물이에요. 요 밑에가 다 아니고, 요 7,100평은 내가 사서, 물론 농협에 끄지만, 100평은 내 건물이에요. 내 상가예요. 나는 이제 이게 꿈이 이게 아니었어요. 저 산에다가 아쉬람, 수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와서 기거하고 수행하고 하는 그런 수행 쉼터를 만드는 아시람을 만드는 게 내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남면 가천면에 6,000평 땅이 있어요. 산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능력이 되면 거기다가 뭐라고요? 이제 집을 짓고 뭐 해가지고 수련원을 만들 거예요. 산에 있어요. 도시랑도 가깝고, 산 속에 있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뭐 내 돈 다 안 들여도 돼요. 거기다 사람들을 보고 내가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 돼요. 그 집을 짓고 사는 만큼들을 각각 뭐라고요? 공동으로 자기 지분으로 다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난 뒤에 대신 뭐 50년, 50년, 60년, 60년 자기가 살 동안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죽고 나면은 내게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재산으로 하는 데는 걸로. 자기 살았을 때까지는 거기 짓고 사는데. 오케이? 거기 와서 자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맞이했고 또 왔으면 그만 하면 재미없잖아. 각각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꿈이에요. 아시람을 짓는 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 잠시 이제 머물고 있는 이 아시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가 되려면 박사 가야 되잖아요. 박사학위증 갖고 있어야 대학교 교수, 정교수로 해서 지직할 거잖아. 나 박사, 신바람 2박사는 맞아도 박사는 아니에요. 저는 전문대 출신이고요. 학점 은행제를 해가지고 학사까지 이수했어요. 석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전체적으로 살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꿈이에요. 드림.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도 다시 다 나올 거예요.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핵심만 잠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PPT를 못 여니까 나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제가 꿈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교수가 대학에서 그래도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학과가 없어. 요가를 가르치는 주는 학과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국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 불교학과, 철학과들 있잖아. 그런 데서 수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나는 아시람을 짓는 거, 하나는 요가 대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자그마한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단체가 이렇게 커지는데 처음에 31명이 모여서 이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단체였는데 이제 한 두 번째로 밀려났을 거라 아마. 옛날에까지는 다른 단체가 또 치고 올라와갖고 큰 세력을 확장하는 바람에 두 번째밖에 안 될 거라 아마. 두 번째 될던가 세 번째 될 건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단체였는데 거기에 내가 회장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나는 회장했어요. 대학교 교수도 했는데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초빙 교수, 그 다음에 견인 교수까지는 해봤기 때문에 교수도 해봤어요. 또 이제 아시람마 지면은 내 꿈은 다 이루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의 사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살았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싶으면은 이제 나중에 핸드폰 가져와서 뭐 하면 된다고요? 좋아요, 구독 들어와서 거기에 쇼츠들 쫙 보면은 이런 내용을 내가 3분 동안 열심히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 있고 그 밑에 240개의 동작은 지금 내가 이렇게 촬영하죠? 이걸 유튜브에다 올려놔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면은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잠잘 때 틀어놓고 애기 재우면서 이어폰 꽂고 애기 재우면서 자장가 동화책 읽어주고 애기 잘 때 책 읽어줘요. 책 읽어줘요. 지금은 무조건 애기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줘요. 그리고 책 읽는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려요. 힘들더라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애기한테 동화로 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애기들한테 가장 꼭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가르치냐면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들. 오케이, 화이팅. 나는 아들 하나 따라하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아요. 아들인데 일론 머스크가 돈 제고 많고 세상에 가장 부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요 근래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건데 회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회사는 이제 무궁무진하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맞춰져 있어요. 좀 더 발전적이냐 안 발전적이냐의 차이점일 거예요. 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 아버지 뭐 없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아들, 작은 애기 있죠? 일론 머스크 중국 갈 때도 듣고 가죠? 이번에 애들 듣고, 트럼프와 만나러 갈 때도 애기 듣고 가죠? 그래서 아들이란, 남자라는 것을, 남자의 세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릴 때부터 듣고 다닌 거예요, 이불로. 큰아들이 성전환 수술했는 게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쇼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돈 많고 돈 많아도 뭐예요? 아들도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는데. 폐미, 이런 거는 정말 뭘 못 만들어서 그렇다고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걸 없는 사람들이 폐미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 정체성이 없어서 폐미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정체성이 있어서 폐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체성이 없어서 폐미가 되는 거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잘 가르치셨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쁘잖아요. 그 표현하면은 세상 사는데 편리했어요, 안 편리했어요? 이쁘니까. 편리해.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채면은,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처럼 페미를 바꾸는 게 많지, 여자가 남자처럼 바꾸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왜 남자가 여자로 바꿨는지 알아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편리함과 뭐라고요? 좋은 점들을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근데 여자애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뭘까요? 좀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페미니스트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면은 페미니스트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이쁜 사람들은 절대 패미가 안 돼. 그 편리함을 왜 버려? 바보나? 그 이점을, 강점이에요, 강점. 일단 여자라는 것도 강점인데, 근데 여자라는 게 강점이 전혀 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패미가 되는 거예요. 그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옛날에는 7살에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5살 이전에 다 만들어져요.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잘 때 열심히 읽어주고 아니면 구전 동화를 엄마가 만들어서라도 이야기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 손자한테 며느리한테도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전화 오면서 아버지 내가 전화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옛날 남녀칠시의 부동석이라 그랬거든? 7살이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안다고. 확연하게 관리해진다고. 요즘은 너무 피트가 빠르고 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라고요? 한 4세, 5세가 되면 이미 결정이 되어져요. 내가 남자인지 아닌지. 그때 정체성을 잘 못 만들면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지 않나요?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일론 머스크는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억수로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 애기는 봤을 때, 애기 이름은 뭐예요? 허유찬? 유찬이는 인성이라 그러죠. 몇 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유찬이의 인성은 몇 프로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교육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게? 아니죠. 빵인 것 같아요. 애기가 지금 행동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엄마하고 할 때 지 좋은 거 한다 그러고 땡깡 부리고 하면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한 개도? 그치? 이미 인성이, 우리 애는 뭐라고요? 욕심쟁인가 봐, 뭐 인성이 이런가 봐,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인성이 얼마큼인 것 같아요? 누가 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 띵동 안 그래갖고 왔진 않은 것 같아. 응? 엄마 배속에서 60%가 만들어져 나와요. 몇 프로? 그리고 7살 때까지 35%를 만들어요. 뭘? 인성을. 그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몇 살 때까지? 옛날에 7살인데 요즘은 5살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아서 2살이라며 3년밖에 안 남았어. 그 아들의 인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이제 뭐라고? 엄마한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35%. 그 5%, 나머지 5%를 가지고 뭐라고요? 초, 중, 고? 7살까지 8살부터 학교 가잖아. 그게 요즘 더 일찍 가지만 지금 이미 사회성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애기는. 지금부터 보내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쵸? 홀로서기를 배우고 있는 중이지. 사회 윤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 어린이집에 가고 뭐라고요? 기초 윤리를 배우는 거라. 단체로 살아가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 친구들한테 양보하고 내 것만 차지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그럼 내가 내 것만 욕심만 내면은 친구가 없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친구랑 싸우고 그러면은 왜 싸운지 물어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엄마가 잘 설명해 줘야 된다고. 이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이에요, 뭐가 악이에요? 알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말이 많아지면 뭐라고요? 명확하지 않으면은 나는 당신을 배려하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 집에 갔다가 감금해 놨어요.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지, 그게. 그게 그 선이에요, 배려해 주는 게? 공산당들은 뭐라고 인민을 배려해 주면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싸우지 마. 이게 배려를 해주는데 그럼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선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거라. 나한테 공부하면은 집에 가서 꼭 뭐 해라고요? 남편이랑 토킹을 해라고. 오늘 배웠는 걸 뭐 해라고요? 복습해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예서 모르는 글이라도 내가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 이어갈 겁니다. 뭐 그냥 읽어봐. 뭐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도 그냥 한번 읽어봐라고.
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갑니다 하면은 꼭 시간을 내서 애기 자고 나면은 뭐라고요? 진도밭에서라도 꼭 읽어요. 유튜브 보고 놀지 말고. 유튜브 보기 싫으면 뭐라고요? 그 파트 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귀에 꽂아놓고 잠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꼭 남편이랑 대화 나누는 시간은 빼놓고. 오케이? 오케이. 인생에서 남편이 돈을 이만큼이나 시가벌이 벌어가지고 거의 뭐라고? 근 2달치 월급을 갖다가 뭐라고? 진수 가정으로 줬는데, 남편도, 정말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잖아요. 내가 우리 부인을 뭐라고요?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꿈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 꿈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그치? 언제 가서 돈 벌어 올래? 돈 벌어오는 건 아직까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남편이랑 같이 뭐라고요? 복습하는 거라. 내가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남편한테도 뭐라고요? 내가 뭘 만들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리고 애한테도 당연히 마땅히 뭐라고요? 끊임없이 네 꿈은 뭐야? 앞으로 우리 찬이는 무슨 찬이라고 했지? 유찬이는 유찬이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저 어른들이 일을 막 하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지. 니 또 20살이 되면 될 건데 니는 뭐 하고 싶어? 아빠 하는 일 하고 싶어. 오, 그렇구나. 엄마 하는 일 하고 싶어. 오, 그렇구나. 근데 엄마 하는 일은 쉽지만 아빠 하는 일은 힘들어. 남자니까 좀 더 힘이 이렇게 있는 일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좀 돈을 많이 벌. 엄마 하는 일은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어. 근데 아빠가 하는 일은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 살 거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세상을 가르치면 좋잖아. 그래서 꿈을 가져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일이 좋아 보여? 네 성향에는 그리고 애기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애기의 성향, 본인이 이제 성향도 알고 애기 성향도 알 수 있도록 내 강의를 해줄 거예요. 애니어그램이라 해서 장애인가 가슴인가 머리인가 이런 것들 필라테스 다른 데 가봐라 이런 이야기 강의라 한 소절이라도 들을 수 있는가. 요가 아사나 뭐 운동 이런 것만 들을 거라고. 그래서 갈등하는 여러분 보고 있으면은 조금 뭐라고요? 무서워. 내한테 아니면은 이런 강의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따로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억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 꿈을 가지라 그랬죠? 남편한테도 뭐라고요? 애기한테도 뭐라고요? 자기 꿈은 뭐야? 이렇게 오빠 꿈은 뭐야? 하고 물어봐요. 알겠죠? 그래서 오빠도 나도 지금 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꿈을 쫓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어. 무슨 씨앗? 요가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들. 그때는 필라테스 다니는데 그게 사실은 꿈인지 배워가지고 뭘 해볼까 하는 꿈이었지만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잖아.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왔어요? 다시 요가로 왔잖아. 나머지 자격증들은 뭐라고? 이것만 배워놓으면 뭐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요가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가르치면 돼. 실버 요가는 여기서 기본적인 동작이라 빰따라고 있거든. 그것만 열심히 익혀가지고 그거 하고 가장 쉬운 동작 몇 동작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플러스 하고 근력 운동, 비하는 필라테스 운동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할 수 있는 스쿼트나 이런 것들 뭐라고요? 웨이트부터 해가지고 가르치면은 해결이 다 돼. 다음부터는 차 마실 거 하나 갖고 와서 수업 들어도 돼요? 화요일 목요일은 물 한 잔 마시.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요? 내 꿈, 우리 찬이의 꿈, 우리 남편의 꿈, 우리 오빠의 꿈들을 꼭 응원해주고 한 번쯤은 만들어 봐요. 알겠죠?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숙제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찬이는 어떤 꿈을 꾸는다 그래? 아빠처럼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난 아빠처럼 살래. 그것도 엄마처럼 살래.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꿈을 아기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가면서 꿈이 명확해져요. 자기의 정체성도 이해하게 되고 내 한계점도 이해하게 되고 근데 그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죠. 나는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계점을 그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대학교 가서 정치 외교 갔거나 아니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된 사람들 거의 다 판사들이라. 아니면 변호사나 검사들이잖아. 그 외에 특별하게 방송 앵커 빼놓고는 거의 개천에 용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맞지요? 지금 우리 위에 이제 지금 나이 들은 시장님이, 전 시장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대통령이 됐어요. 남구 정량이 되고. 근데 지금은 시대에서는 거의 변호사들이 거의 다 해먹어.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사법고시 나온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 판사, 검사. 지금 국회의원들 말이 다 판사, 검사잖아요. 정동영 이런 사람들은 앵커 출신이었지. 정말 우리가 공부 잘해서 똑똑한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들, 늘 그것이랑 맨날 정치 뉴스를 내보내니까 정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서 내가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대통령은 변호사, 앞에 대통령은 검사. 오케이? 그럼 너희 국회의원 되고 어느 정도 해서 뭐라고요? 대통령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라고요? 검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에 간다고요? 금융고시 해도 돼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로스쿨. 그렇게 꿈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정치인이 되고 싶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이왕이면은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럼 야, 이왕이면은 그 행정부의 가장 수반 최고 대빵이 누구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이게 세 가지를 다 다스리 행정부가 다스리는데 행정부 대빵은 누구야? 대통령. 사법부의 대빵은 누구야? 검사장, 검사, 판사, 변호사 있는데 그게 대빵은 대법원장. 국회의원의 대빵은 누구야? 최고위에. 국회의장. 이게 전혀 지금 감이 안 와 있잖아. 우리나라는 삼법이 분리된 나라잖아. 그게 모르겠어. 행정부의 대빵은 대통령인데 행정부의 대빵이 대통령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하는 거잖아.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또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다 이해를 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눠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대통령은 험담할 게 옛날에는 하기서 대통령 험담할 거 없어도 술 많이 먹는다고 떠들고 험담을 하더라만도 그거는 이제 좌파들의 선동이고 가스라이팅이야. 자기들은 술 안 먹어 떠들면서 이재명이는 가갖고 맛집 가고 소주 먹어도 괜찮고 윤석열이는 매일 저녁에 술 먹으면 안 되고 검사들 술 많이 먹는다고. 그런 패러다임이 어땠어. 나도 술 먹어. 그럼 그렇다고 나를 갖다 존경할까? 나는 술을 처음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요. 옛날에 가장 많이 먹기 전에는 둘이서 소주 35병, 25도짜리 35병 먹어봤어요. 옛날 젊었을 때 이야기야. 나 울산 시내에서 내만큼 술 많이 먹는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그동안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오케이? 그렇다고 당신이 요가 선생님으로 내가 술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도 소주 한 번씩 안주거리가 있을 때 먹어요. 그렇다고 내가 요가 선생님으로 존중하지 않나요? 내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내가 그 술 먹는다고 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강의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대통령을 하는 데서 그 술 먹는다고 술 좋아한다고 술 먹고 뭐 경험을 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지, 그거는. 그 사람을 까눌리기 위해서. 맞잖아. 그렇게 깔 것 같으면 지금 대통령은 범죄자인데 그 사람은 검사야, 검사장 했던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이제 이런 정치 이야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이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은 있으십니까? 오케이. 편안해, 강의하기가. 오케이. 그래서 정독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은 막 선동을 당해요. 근데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딱 질문 던졌을 때 꿈을 만드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 딸을 지금 내가 예시로 들었잖아. 지 꿈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지는 행복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버지도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니까. 그럼 왜 아빠는 꿈을 진작 좀 안 만들어줬을 때?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자, 이제 내가 대충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이제 본인도 그 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요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 거 내가 설명하면은 길어. 많고. 이제 그것들은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10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대에 또 한 번 더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의 주제는 뭐였다고요? 그렇죠. 드림. 꿈입니다. 알겠죠? 내가 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은 다 이거에 포함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 꿈을 어떻게 만들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지금부터 꿈이 만들어지면은 내 핸드폰 바탕화면에 이렇게 글 쓸 수 있죠. 타치해갖고 이쁘게 글 꾸미가지고 뭐라고요? 바탕화면에 가족들 사진 딱 올리고 뭐라고요? 거기다 내 꿈. 이게 딱 보면, 핸드폰 킬 때마다 꿈 보이면 남편도 하나 만들어주고, 꿈 이름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 남편이 부양해야 될 가족은 누구예요? 남편이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 부양해야 될 사람. 오빠가. 본인 엄마랑 또, 저랑. 우찬이. 미안한 말 한 가지 할까요? 유찬이만 부양가족이에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기 엄마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는 효도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그래요. 자기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본인도 부모님 모시고 살 거라? 아프면 모시고 살아요. 오케이.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우리 딸한테 어찌 잘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그게 중요해. 착한 딸이네. 우리 딸도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빠 아프면 내가 내 모시고 살 건가 물어봐야지. 우리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지. 자, 그래요. 빈말이라도 모시고 산다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가죠? 억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니라고. 유찬이랑은 아빠랑은 일촌이에요. 본인이랑 존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본인이랑 이혼하면은, 그지? 그리고 본인을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왜 합쳤어? 왜 결혼했어? 그치, 애기. 그래요. 애기가 생겼으니까. 가정이잖아. 우리 아들도 지금 둘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둘로 혼인신고하고 살아요. 뭐가 생겼어? 좋았잖아, 둘이. 좋고 같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요?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피임을 잘해라. 좋은 걸, 어차피 인간이 이제 내가 나중에 그런 것도 강의 내용 속에 이야기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한데, 뭐,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연애하고 살지. 그런데 조심해라. 임신을 하는 순간에 네가 꿈꾸고 싶은 드림은 일단은 3분의 1로 준다. 네 꿈대로 못 산다. 꿈을 위해서 뭐 새로운 걸 시작하고 가족이 내일 아침 당장 돈을 안 벌어가면 뭐라고요? 입들이 자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인이야 좀 굶어도 뭐 같이 굶으면 같이 내고 같이 구성하는 건데 자식은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고. 부인은 미안하지만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같이 하는데 애를 키워야 되잖아. 너 집에 내 있으면서 애 못 키우잖아. 부인이 대신 애기를 뭐 하고 있어? 케어하고 있잖아. 키우고 있고, 이게 애기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 양육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양육을 해주는 사람? 내가 식당을 하면은 식당 주인들이 밥 하는데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밥값을 주면서 밖에 나가서 따로 먹으라 그래요? 아니지. 같이 먹지. 그쵸? 밥 만들어야 되겠다, 애가 먹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좀 슬프지? 슬퍼하지 마요.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살면은 내 중심이 생기고, 남편은 나는 아마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벌써 밖으로 나와서 공부하러 왔잖아. 요즘 시대가 이렇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남편이 벌어준 돈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보낼 수 있고, 맞잖아.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개발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 돈을 벌어 하기 때 남편은 왜 돈을 벌어서 이렇게 대주고 하겠어? 이뻤어? 그렇죠. 내 아기를 키우고 있고, 내 생활을 집에 찾아오면은, 그죠? 밥도 해주고, 그죠? 그런 거 해주잖아. 그리고 같이 있고, 위안이 되고. 그게 부부라고. 독립적인 주체들이야. 계속 독립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고요? 심하게 하면, 우리가 이혼했다고 해서 아들은 내가 부양해야 돼. 그래서 이혼하면은, 당시 아기가 어리면은 뭐 해? 아니, 뭐 엄마가 키우든, 뭐 아빠가 키우면 뭐 그건 안 줘도 되지만, 너 엄마가 키우면 뭐 줘야 돼? 그래! 엄마한테 이혼했는데 묵고 사는 거 돈 줘? 안 주잖아. 근데 뭐는 줘? 양육비 주잖아. 이해하겠어요? 법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라. 당연히 또 내를 갖다가 뭐라고요? 먹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못 벌어오면 맨날 뭐라고, 자기는 집에 놀면서 뭐라고 맨날 구박하고, 남들은 1,000만원씩 벌어오는데 300만원씩 벌어온다고 뭐라 그러고, 무시하고. 그 사람도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이혼해놓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 돈 벌면 한 개도 안 나가지. 너 당연히 이제 내 아 키워주니까 양육비만 주면 되지. 맞잖아. 그래서 좀 싸늘해졌지만, 미안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부양해야 될 부양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옛날에는 부모님이 동반자였죠. 부모님이 동반자인데 부모님은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고 뭐라고 열심히 키웠죠. 부모님이 키울 수 있는 능력 하에서. 맞죠? 왜? 자식이니까. 내가 일촌이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다 해주지, 당연히 다. 맞잖아. 근데 엄마한테는 해줘, 안 해줘? 그렇다고 법이 왜 안 해주냐고, 이혼한 사람한테 부인한테 돈을 주고 왜 안 하냐고 뭐라 그러고 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어? 사회적으로는 이념이나 통념이 없잖아. 그래, 그렇다고. 그런 관계라고. 부부는. 서로서로 잘해라고. 인지됐어요? 남편한테 가서 꼭 이 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 하고 이제 남편이랑 하면 남편이 좀 더 힘이 나겠지, 사실은. 그렇다고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남편이 니는 그럼 내가 부양해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너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해도 좋고. 뭔 말인지 알지? 자, 확실하게 딱 인식이 되죠? 똑똑하네. 내가 이야기 다 알아들은 거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혼 생활이 혼자서도 잘 놀고, 같이 있을 때도 잘 놀고. 내가 주례 몇 번 써볼게요. 주례요? 많이 해보셔서 그렇구나. 3번. 2번은 제자, 1번은 내 제자의 따님. 그리고 엊그제 주례했는데 결혼이 파트너가 주례를 못 썼어. 자, 3번을 내 주례사가 뭐냐 하면은 이야기예요. 혼자서도 잘 놀고, 둘이서 같이 있어도 행복해야 된다고. 혼자 있으면 행복하고, 둘이 같이 있으면 안 행복하면 골치 아프잖아. 남편은 배 타는 남자를 구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남자로 돈 받고 보내주고. 그래서 혼자서도 잘 놀아야 돼요. 남편이 회사가고 난 뒤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세상은 어떻게 될 건지 몰라? 오케이?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2번째, 같이 있을 때도 뭐라고요? 행복해야지. 같이 집에 퇴근해서 오면 뭐라고요?
피곤하면은 그 피곤함 속에서 같이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먹는 걸 많이 하는데 좀 곤란해. 살쪄. 그래서 조금 되도록이면은 뭐 퇴근해서 오는 시간이 맞으면은 일찍 저녁 먹는 습관들은 기르고, 야식 먹는 습관들은 좀 줄이고. 중요해요. 저녁에 야식 먹지 않고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을 기르는 거. 예를 들면 늦게 자고 일찍 못 일어나거든. 늦게 잘 때까지는 뭘 하냐면 없던 짓을 해. 오락을 한다든지, 뭐, 쓸데없는 야식을 먹는다든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무슨, 이게 몸에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거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사람들이 뭐 술을 먹는다든지 뭐 야식을 먹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잖아.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좋은 생활 습관들을 기르는 거. 애기들한테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나쁜 걸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 한다고?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는 거야. 이 세상의 정부들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저는 일단 TV를 안 봅니다. 조중도 MBC 애들이 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거든. 나는 그 사람들이 사고 나고 뭐 불나고 하는 것들을 뭐 누가 치고 사고 치는 걸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건 경찰들이 알아서 다 뭐라고요? 범인을 만들고 가겠죠. 저는 좋은 이야기들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이야기도 별로 뭐 관심 없어요. 난 우리 손자만 이쁘고 너무 손자들은 안 이뻐. 내 새끼만 이쁘지 너무 새끼는 안 이뻐 별로. 울고 뭐 땡깡 부리고 그러면은 그치 내만 이쁘면 하면 돼. 근데 사람은 안 이뻐하고 강아지를 이뻐하는 사람도 난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강아지한테 뭐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왜 이래요, 뭐 왜 애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그만큼 했을까? 의심해요. 왜 그렇게 집착하냐면 그 사람도 조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한테는 뭘 하면 자꾸 실망을 하게 되고 배반을 듣잖아. 걔는 배반해요, 안 해요? 그래서 걔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가르쳐준 선생님인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 갖다가 줘야지. 걔 간식을 막 사와갖고 주고 가. 선생님한테 잘해야지. 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맞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 갖다 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뭐, 맛있는 거 먹을 일 있으면 많으면 아빠, 엄마하고 같이 먹고 싶어 하고, 오빠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뭐라고요? 가까이, 오빠는 어디 사람이에요? 민찬이 아빠는 어디 사람이에요? 뭔가요? 부산. 그래서 마찬가지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랑 같이, 자기 엄마, 아빠랑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릴 때 장인, 장모를 똑같이 15만 원씩 17년 드렸나? 계산이 얼마 되진 않지만 똑같이 용돈,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주고 싶으니까 똑같이 15만 원씩.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좀 더 드리고 싶으면 뭐 한 번씩 놀러 가면 몰래 이렇게 써. 이런 건 있어다. 마찬가지라. 같이 가면 또 장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좀 그때는 포신하게 이렇게 하지. 안 숨기고. 우리 집은 뭐라고요? 부인 눈치가 보이니까 쓱 이런 거. 기본 용돈은 정해져 있고.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남편이 많이 벌어오고 한다면은 양쪽 집안에 같이 적은 돈이라도 용돈들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아버지, 어머니 식사나 하십시오. 5만 원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 한 달에 뭐 내가 지금 아들 키우고 뭐 하니까 하잖아. 5만 원 정도는 빼서 엄마 아빠 용돈 보내줄 수 있잖아. 그쵸? 둘이 식사 함께 하시라고. 매일 못 찾아가니까 죄송하다고. 우리가 내려갈 때는 가서 밥을 우리 사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보니까 아직까지 내 정도 나이밖에 안 될 거니까 당신들 보고 살아 그러진 않을 거라. 그쵸? 엄마 아빠가 사주겠지.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살 수 없는 쯤 되면은 뭐라고? 혹시 못 가도 엄마 아빠가 매일 밥 사주잖아. 근데 가서 만나갖고 밥 얻어먹어야 되는데 못 갈 때는 반대로 뭐라고요? 5만 원 해서 엄마 아빠 식사하세요. 이번 주에 못 갔네요. 이번 달에는 못 갔네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쁘겠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5만 원이면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팔보채하고 탕수육하고 다 시켜 먹을 수 있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회한사라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쁨들, 해요? 알겠죠?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효쌤, 내가 지금 라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아니고 밴드에 우리 선생님들만 볼 수 있도록. 이지효쌤 돌아서 36기. 여기 오늘 되면, 오늘 오겠네? 오늘 되면은 여기 시연팀 들어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끼면은 대박이야. 나중에 좀 이따 1시 되면 그거 쌤도 보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자, 그렇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 만드는 거라고요? 꿈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애기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선과 악이에요. 선은 뭐고 악은 뭔가?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나쁜 거고, 그쵸? 따라해보세요. 매우 고통스럽거나, 따라해서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 매우 고통스러운 건 뭐라고? 덜 고통스러운 건? 좋은 건 없어요. 묻지 마요. 좋은 건 없어요. 행복한 건 있어요. 덜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서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들 있죠? 과거로 또 올려보면은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라고. 잘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일단 이 상태를 외워 놓으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오늘 또 행동을 할 거죠? 이때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은 그거는 악. 내가 덜 고통스러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일들을 하고 나면 뭐라고요? 선인데 내가 행동했는데 나한테는 매우 고통스럽지 않지만 상대방한테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내한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상대방한테는 뭐라고 그게요? 악. 그럼 나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한테 매우 고통스러움을 남기면 나는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 고집대로 나중에 이제 찢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붓디 암까라 많아서라 그러는데 이 암까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뭐라고요? 막 내세운 사람, 똥꼬집 센 사람들, 지 주장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요? 야, 내가 이거 맞는 이야기 하는데 너들이 무슨 상관이야?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또라이들 있죠. 막 자기 똥꼬집, 지가 무조건 맞아서 행동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들이 뭔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또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드러나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밖으로 안 드러내요. 밖으로 드러내니까 두드를 맞고 뭐라고요? 사이코패스 잡히가고 하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안 내세워요. 그 속에만 다 갖고 있으면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걸 행동해요. 뭐예요? 소시오패스. 미친놈 두 분류를 가르쳐줬어요.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둘 다 암 깔아가지고 강력한 자존심, 핵존심, 에고, 슈퍼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 다 이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이라 그러는데 악업을 잘 모르잖아, 뭔지. 법에서 가장 형량을 많이 사는 거.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무기징역 7년, 8년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내라는 사형이에요. 옛날 같으면 영모죠. 근데 왕이 영모를 했는 경우는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없어. 생각하지 마.
없으니까 뭐라고요? 직위원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릴 때 뭘로 해요? 프랑스 뭐 어디? 무슨 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판결을 내리더만. 왜? 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경우는 없어. 근데 법이 그러면은 공평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 법을 누가 따르겠어요? 지금 범죄자들이 큰 소리 쳐요. 어이씨, 대통령도 사범이 대통령 하는데 내가 뭐라고. 지금 국회의원 난 사람들이 뭐라고요? 37%가 전과자들이에요.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 대통령 하는데 내가 뭐 이런 나라 꼬라지가 돼갖고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래요? 이게 맞아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이재명을 지지해요. 난 이런 걸 보고 보면은 어떻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배운 바가 없구나. 못 배웠어. 못 배워 처음에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거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렇잖아요. 선과 악이 구별 능력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삼법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예요. 입법부는 많은데요. 법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죠. 그럼 그것을 시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행정부, 입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국회의장. 행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대통령. 사법부. 이게 만약에 이 법을 실행하는데 어기거나 잘못하면은 판결을 내리는 포청천이 있는 데가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이에요. 대법원의 대빵. 법을 심의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내가 요가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되나. 너무 사람들이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과 악도 모르면은 뭐라고요? 내가 요가 이 대단한 걸 가르쳐 주면은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마을 수 있다고요? 후리치고 속이고 사기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마음이나 넓어지면은 저 멍청한 사람들 사기시키기 좋아요, 싫어요? 내가 그럼 사이비 종교 하나 만들어갖고 교주하고 신도 만들어갖고 재산 다 갖고 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척하고 잘해주면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는 거. 그게 사이비 종교잖아요. 무섭지만 나는 이제 그런 무서운 걸 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법부가 거기 누가 소속돼 있어요? 검사, 변호사. 사법부에 판사가 편집할 때 검사들은 누굴 지휘해요? 행정부의 수반인 경찰들을 지휘해요. 그렇게 조사하죠. 마약. 검사를 없애면 무슨 수사가 안 될까요? 마약 수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검사들. 그 다음 정치인들 범죄를 가장 수사하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경찰들이 국회의원 정치인들 수사할 수 있어요? 웃기지 말아야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검사들이 하고 있어요. 검수완박시켜서 검사들을 갖다가 수사를 못하게 누가 자꾸 이런 법을 만들어요? 입법부들이 만들죠. 왜? 자기들이 자꾸 조사하니까. 그리고 이 애들이 없애면 뭐가 없어져요? 마약 수사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이 활개치겠죠.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이거 물뽕. 이번에 잡혀가지고 난리 났잖아. 지금 미국이 잡아갔어. 곧 다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잘 모르겠죠. 내가 왜 이제 선과 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이란 그룹이 올해 법인세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아요, 혹시? 30조 내요. 법인세를. 30조. 1년에
그럼 울산 시민이 몇 만이에요? 110만인가 100만 정도 된다고 치고 100만이 30조가 되려면 1년에 1인당 얼마씩 내야 될까요? 세금을? 3천만 원씩 닭이 빼기 안 되게 가르쳐줄게. 우리 100만 울산 시민이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요 세금. 근데 삼성은 뭐라고요? 울산 시민 100만이 3천만씩 내야 될 세금을 삼성이 내요. 30조를. SK 하이닉스도 뭐 7조에서 10조 가까이 낼 거구만.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근데 왜 정부는 지금 삼성 노조 애들 저 돈 받아간다고 난리치고 데모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까요? 자, 일단 뭐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뭐 복잡하니까 일단 줍시다. 세금을 그러니까 삼성이 내게 하게. 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이란 전쟁하고 이렇게 패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국가죠. 여기는 신정국가예요. 이란은. 국가의 대통령, 수반이 대빵이 신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대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제사장이 대통령도 있으니까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당 중에서 김정은이가 대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곧 김정은이가 법인 거라. 중국은 시진핑은 공산당의 대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뽑았는 대통령이 대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일본은 대빵이 왕이에요. 일본은 왕정국가예요, 일본도. 근데 정치나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요? 수상이에요. 그 여자 수상 있죠? 수상. 우리나라 자꾸 뭐라고요? 내각제라 해가지고 종리가 무슨 종리 나라에서 대통령하고 종리가 오더라 이가. 그쵸? 그게 그 종리 내각제를 만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은 저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누가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뽑아주면 뭐라고 종리가 돼. 그러면 대통령을 얼굴마담 시켜놓고 종리가 지금 일본처럼 종리가 이렇게 정치하는 것처럼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거라. 자기들은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서 안 뽑아줘 저들을. 국회의원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종리직을 해가지고 내각제를 해가지고 종리가 뭐라고 해요?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다 쓰고 싶어 하는 거라. 그걸 뽑아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예요. 저들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런 이야기를 모르니까 국민들은 뭐 그런갑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욕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국민의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아무도 안 밀어. 다 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세금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이 나와서 기름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럼 세금을 걷어 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돈이 많아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돈이 겁내 많다고. 그러면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의료보험부터 해갖고 차도 사주고 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아들 공부를 워낙 안 해갖고 대학 간다면 대학교에 장학금까지 당기라고 주고 다 나라에서 다 해주고 모든 시설, 편의시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뭐라고 불편함이 한 개도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해준다고요? 나라에서 해줘.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 갖고 꿈을 쫓아서 살겠지만 또 뭐라고요? 막 올라가려고 막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왕자도 안 태어나면 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묵고 살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왕해도 상관없겠죠. 또 아들 놈은 또 왕이 못 거고.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가장 많지만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잖아. 차도스 때문에. 차베스 때문에. 돈을 많이 금해가지고 막 할 수 있었는데 뭐라고요?
너무 풀다 보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스피드보다 뭐라고요? 쓰는 스피드가 더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고 돈이 인플레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니까 억압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서 잡아가는 거라고. 이란도 마찬가지라고. 신정국가에서 뭐라고요?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뭐라고요? 여자들 다 눈만 내놓고 살고 이런 거 자유가 없고 이런 세상을 난 안 살고 싶다고 데모하니까 다 잡아가고 30만 명씩 죽여버리는 거라. 이런 이야기 하는 놈 다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두들겨갖고 미국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두들기는 거라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시진핑한테도 가서 뭐라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이야기하면은 더 복잡한 게 있으니까 일단 접어주고. 그래서 그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중해야 되는데 법에서 가장 진역을 오래 사는 거 뭘까요? 오케이. 그냥 죽이는데 정당방위 했는 거하고 내가 죽이는 거하고 의도살인하고는 다르죠. 한 명 죽인 거하고 여러 명 죽인 거하고 달라요. 연쇄살인마들은 다 무조건 뭐예요? 우리나라는 사형을 아직 안 시켜서 그렇지 사형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기징역이죠. 옛날에 영모를 하면 무기징역 사형이었죠. 3족을 매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람도 아무도 안 다치는 계엄령 내렸다고 지금 무기징역을 내리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는 거랑 똑같은 거라. 일단 넘어가고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오래 사는 거. 사기. 말로써 짓는 거. 내가 야 가서 죽이고 와. 돈 줘가지고. 청부살인.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살인은 똑같지만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뭐라고요? 청부에서 죽였으니까 뭐라고요? 차도살인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도 제가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오케이? 세 번째가 각 죽이불라마 말로 지었는 살인. 싸울 때 뭐라고요? 말 안 하고 그냥 주먹대기만 하면은 50만 원 벌금 나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다치는 빈도에 따라서 더 내야 될지도 몰라요. 치료비하고. 근데 확 죽이불라마 이러는 순간에 뭐라고요? 200만 원이라. 싸울 때 녹음해놓고 뭐라고요? 누가 죽이뿐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경찰 와서 하면은 그 도움 틀어주면 뭐라고요? 그 사람, 나한테는 안 줘. 나라가서 벌금 200만 원이에요. 그 말 안 하고 뭐, 이래도 아이가? 그럼 50만 원 내면 돼요. 때려도. 말로 짓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기쳐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비투 해가지고 집 팔고 젊은이들 지금 해가지고 했죠. 지금 8천 올라가고 이러죠. 근데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 주식하고 삼성 몇 개 주식 빼놓고는 안 올라요. 주식이 그만큼 이만큼 8천 포인트로 삼성하고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하이닉스가 돈이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나머지 배터리 반도체하고 이런 것들이 올라서 그런 거라고. 그 나머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올랐다고. 이해가 됐어요? 우리나라 주식 하는 사람이 그 주식가 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나머지 주식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 이제 이게 8천 올라갔다가 3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살하겠죠? 정말로, 이거 유튜브에 또 올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유명을 달리하겠죠? 그죠? 당장 뭐갖고 20억, 30억 대출, 이자 3억씩 집 담보에 땅 대출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쵸?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자, 일단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기, 뭐 이렇게 인용,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살인 다음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제 훔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뭐라고요? 절도부터 시작해갖고 사기 이런 것들 갖고 남의 재산이나 물건들을 훔치는 게 그 다음으로 죄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강간이에요. 그런데 칼을 들어대고 죽이뿐다 이러면서 하면은 특수강간이에요.
그럼 5년 살아야 될 것 같으면 뭐라고요? 15년 살아요. 배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다섯 번째가 소유하려고 했는 것들이에요. 스토킹. 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거. 가정폭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죄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 때는 겁나게 많이 맞았는데 뭐라고요? 이제 죄가 됐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안 때리더라도 아들이 말을 잘 들어야지. 지금 이 아들 말 잘 듣냐고. 아이고, 부모들아. 잘 키워야 된다고. 선과 악을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아이들한테만 하지 마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옛날에는 때려서라도 선과 악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명확하게 못 가르쳤는데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나머지 5%를 아무것도 안 만들어준다고. 집에서 엄마 아빠 하는 것들 지 욕심대로 하고 야 절대 밖에 나가면 지면 안 된대.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데 절대 네 거 뺏기면 안 된대. 이렇게 엄마가 가르쳤는데 뭐라고요? 내 거 절대 뺏기면 가만히 있지 않는 거. 이런 세상이 되는 거라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슬퍼져. 오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5개 소유하지 않는 거 무소유라 그러는데 아임사, 비폭력, 폭력이 가장 첫 번째고요. 악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샷드야, 불망은 말로 짓는, 입으로 짓는 게 두 번째로 가장 큰 까르마, 악업이며 세 번째가 뭐라고요? 훔치는 거. 그렇죠? 내게 아닌데 뭐라고요? 훔치려고 하는 것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고 네 번째 브라마짜리야. 성욕, 바람 피우고부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가정을 깨게 하고 다 만드는 것들이잖아. 지금이야 무슨 바람은 무슨 바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음에 나이가 들고 부인이 안 이뻐지고 그게 관리해야 된다고 열심히 요가하고 늘 이뻐해. 집에서도 이쁘고 깔끔하게 있고 아침 출근할 때 남편보다 뭐라고요? 선생님의 무기는 뭐라고요? 아름다움이라고. 남편이 나를 왜 좋아했겠어? 내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좋아했겠어? 내랑 대화 나눠보고 내 이쁨에 빠져서 내랑 대화 나누고 내랑 같이 평생을 살아도 나의 자손들과 이렇게 함께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해도 좋겠다고 생각해 결혼했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상태를 갖다 놓쳐버리는 순간에 뭐라고요? 심하이 되는 기라. 밖에 더 이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 나한테 오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오빠 고마워. 이렇게 하더니 여기가 돈 이밖에 못 벌어왔어. 어떡할래? 내일 당장 뭐 내야 되는데 맨날 무시하고 까면 뭐라고요?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그 부인이 이뻐 보이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지금 이제 실수하고 있는 거라. 남자들한테. 남자들이 이제 다 알았어. 그런 엄마들이 딸들을 가르쳤어. 실수하는 거야. 결혼 안 하잖아. 얼마나 이쁜지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얼마나 고마운지.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네. 우리 지금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랬어. 그래서 한국의 남자들 지금 30대, 20대, 30대들은 한국 여자들은 결혼 안 하는데 일본 여자들은 결혼한대. 말 안 통해 좋다는 거야. 돈 벌어도 뭐, 감사합니다. 자랑. 리액션 좋고. 우리나라는 선시장 가면 가자 그래. 여자들 좀 얼굴값 좀 하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의사들 뭐 변호사, 걔들은 친구들 잘생기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가만히 맨날 연애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했겠어? 못생긴 애들은 여자친구들 없고 뭐 하니까 옥동자처럼 뭐라고요? 열심히 공부나 해야지 해서 공부 잘해갖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검사 되는 기라. 선보러 가면 뭐라고 판사를 이렇게 싹 뚱뚱하고 앉아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묻고 살쪄가지고 무슨 그런 사람을 갖다 나한테 선자리에 내보내냐고. 머리속이 텅텅 비었는 거야. 월급 얼마 벌어야 되고. 심하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특히 남자들은 더 안 하고요. 결혼하고 살면 뭐라고 내가 쌍아빠이 벌어가지고 뭐라고요? 집 사고 땅 사고 해놓다면 뭐라고 이혼하면 뭐라고요? 방 갈라야 되잖아. 그쵸?
그 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혼인신고하고 싶겠어요? 안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나한테 돈 갖다 줄 때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쵸? 생각 잘해야 돼. 의식을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5개가 악을 만드는 기본 이유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거고 책은 내가 새 책 올 거예요. 오기 전에 그냥 그 두꺼운 책만 들고 가고 집에 가서 한번 봐요. 새 책 오기 전까지 무슨 내용인지 하고 집에 가서 맨 앞장부터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맨 앞장 열어봐요. 요거 알아. 시무도가 있어요. 쭉쭉 넘겨봐요. 더. 시부도 돼 있죠. 다음 시간에 그거 수업할 거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다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읽어만 보면 오면 돼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은 그거 수업할 거예요. 뭐 갖고 왔다 갖고 와야지. 안 갖고 와도 돼요. 뭐 안 보고 싶으면 그냥 두고 가도 돼. 들고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요. 궁금한 거? 나한테 배우면은 요가 선생님 오늘은 이제 이야기만 길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요렇게 3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 이론 강의할 거거든.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아사나 지금 우리 수업시에 배우고 있죠. 그걸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과 그 아사나의 원리들을 설명해 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와서는 계속 보고 이제 동작을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그 동작의 원리, 그 동작을 완성하는 방법, 완성으로 가는 길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수업 시간에 순행을 하면은 남들이랑 다르게 남들 5년 걸려야 될 걸 내가 6개월 만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고 누르고 이렇게는 안 가르쳐 줘요. 다치지 않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걸 계속 외우고 메모하고 해가지고 본인 걸 만들어요. 내가 36년 동안 배웠는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거니까. 그럼 당신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본을 내가 딱 잡아서 해줄 거거든. 그 모든 내용은 책 안에 다 있어. 그 책을 6개월에 내가 다 어떻게 설명해.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의 그 책을 내가 설명 듣고 읽으면은 이해가 다 갈 거예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다. 예습, 복습,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듣는 건데 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을 수가 없어. 재밌지? 그쵸? 내가 강의를 그만큼 잘해. 오케이. 자, 질문사항 없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뭘 묻는다고요? 숙제예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라고요? 드림, 꿈입니다. 답장하시고 감속의 사랑과 축복과 평화가 가시길 바라며 옴 샨띠 샨띠 샨띠. 그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두 거기서 듣고 있다 딱 수업 마치니까 알고 오죠. 너 수업 마치는 시간 알아 우리 만두는.